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알기 쉬운 토지 투자 개발 심으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쪽 관련돼서 좀 어려워가지고 좀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18년 동안 이제 부동산 쪽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토지고, 상가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가나 뭐 아파트 뭐 이런 건 별로 안 어려웠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토지가 제일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또 어려우니까 또 안 들어, 수업을. 왜 안 들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저 처음 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대충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지금 현재 난 현업을 하고 있다. 됐어요? 현업자네? 됐습니다. 난 이번에 처음 이제 일을 시작했다라는 분 있어요? 두 분, 세 분, 네 분? 뭐 어디서 손을 들어 지금? 하나, 둘, 셋.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름은 고상철이고, 그 평택에서 강의 10년 전에 이제 여기 우리 학원 1기, 2기, 3기까지 했었고, 이제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제 평택 쪽이 그래도 핫한 지역이니까,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또 오후에 운전하면서 느낀 게, 아직도 시골이야, 여기. 아직도 시골인데 앞으로 창창하죠. 앞으로 개발할 곳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창창한 지역이라, 평택 지역은 앞으로도 뭐 이제 또 약간 돈을 벌 확률이 더 높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은 오리엔테이션 겸 해석할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반장님도 뽑아야 되고 총무님도 제가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아서 이제 1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인장도 할 수 있는 기회 생기면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 총무나 반장님을 하시면 제가 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집에 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절판돼가지고 이제 몇 권 안 남았어. 한 10권 남았나? 남은 거 다 내가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뭐 제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한 총무님 한 4분, 반장님 1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 나중에 아무도 안 오면 그분들이라도 데리고 임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무 4분하고 반장님하고 6명이서 임장 가야 되는 확률이 생길지 모르는데, 총무님 1분 뽑아버리면 둘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총무 4명 해가지고 반장님 1분 이렇게 할 거니까, 남자 2분, 여자 2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 자, 오늘은 가볍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나도 컨설팅 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냐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여긴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 일반 투자자분도 있죠. 일반 투자자분 있으세요? 나는 중개업 같은 거 안 하고 투자만 하시는 분 있을 건데, 손을 못 들겠으면 이렇게 빨리 둘, 세 명, 이렇게 눈 깜빡거리면 돼요. 알겠어요. 현업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자, 이제 A란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가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데, 뭐 투자자나 중개업 하시는 분이나 뭐 마찬가지죠. 어차피 땅 보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분이 의뢰를 했는데, 뭘 의뢰했냐면 공장 부지 좀 했대. 공장 부지 좀 알아봐 달래.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의뢰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지? 공장 부지를 의뢰 받았다.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부터 가야 돼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분한테 뭐 물어봐야죠. 공장 하려면은 대지가 몇 평 정도 있어야 되냐? 이거부터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면적 얼마 정도 되는 거 필요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면적 한 4,000제곱미터 정도 된대. 연면적 4,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를 자기는 지금 현재 부지를 찾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평수를 중개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사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럼 나 얼마? 자, 4,0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4,000제곱미터는 몇 평이야? 1,200평이에요. 1,200.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 입모양을 봐야 돼. 1,200평이에요. 1,200평이면은 얼마를 사야 되는 거네? 부지를. 4,000제곱미터인데 2층으로 짓겠다 그러면은 2,000제곱미터죠. 2층으로 짓겠다 그러면 2,000이잖아. 그럼 2,000이면 몇 평이야? 600평이야. 그럼 600평인데 600평을 지려면 일단 면적이 얼마여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제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200평짜리 중개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뭐 10층으로 짓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일단 600평이면 우리 대부분 공장 짓는 부지 땅이 뭔지 알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무슨 관리예요?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 아니면 생산관리입니다. 근데 계획관리 지역이면 건폐율이 몇 프로로 돼 있어요? 40%고 얘는 20%. 거꾸로 가야겠네 그럼.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면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인데 건폐율을 얼마를 곱해야죠? 40. 40% 곱했을 때 몇 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00평이 나와야 돼요. 이게 고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제가 만든 공식이야. 그럼 X값은? X값은 요거 4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40%면 0.4잖아요. 그럼 4 나면 4일은 4. 4, 5, 20. 그럼 얼마네? 얼마? 1500평이죠.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 그럼 몇 평이면 되네? 그 1500평 부지 정도 매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부지가 나왔는데 한 1600평 정도 된 거예요. 1600평인데 마침 계획관리로 돼 있네. 그럼 일단 계획관리 1600평이면 저분이 원하는 거 2층짜리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너비를 봤더니 4m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만약에 사면 돼, 안 돼?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지? 도로 너비가 6m가 넘어야 되잖아. 연면적이 3000 이상이 돼버리면 도로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라.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던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무슨 조건도 맞아야 돼? 도로 조건. 6m 너비를 갖춰야 되는 걸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 때 했던 목적하고 맞는 땅을 고르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거꾸로 가셔야 돼. 그러려면 이제 내가 맨날 생각했던 거 앞으로만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일할 때 되게 편해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편하고. 그러면 제 소개는 뭐 안 해도 되겠죠. 뭐 제 소개 해봤자 뭐 의미 없고, 그냥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은 제가 한 강의들도 막 다 나오고 공짜 강의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강의는 솔직히 이제 샘플 강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기초 없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니까 유튜브에 막 깔려 있어요. 유튜브에 15,000건 정도, 15,000회 정도 보면은 유명 인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3만 회짜리가 있어요.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네. 3만 회면은 유명 인사는 됐나 봐. 자, 이거부터 할게요. 내가 처음 할 때 일반 사람들한테든 뭐 업을 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제 A 땅하고 B 땅이 있는데, A 토지는 지목이 현재 되고 B 땅은 지목이 현재 전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현재 주유소 용지를 사고자 누가 나한테 의뢰를 했다거나 내가 주유소 용지를 지금 현재 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할 때 땅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걔만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가 나오면 조금 더 선택이 또 좋은 선택으로 가겠죠? 왜? 우리 첫날 분위기가 좀 이러면 안 돼. 주고받고 해야지. 그럼 주유소 용지인데 주유소가 가능한 땅이어야 되고, 주유소가 가능하려면 면적이 얼마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이 두 개 땅이 둘 다 되는 땅 계획관리예요. 생산관리에서 주유소 되나? 돼요. 생산관리 돼요. 보존관리가 안 돼. 그럼 이제 주유소 용지가 계획관리 땅에다가 지금 현재 A 토지하고 B 토지인데, 이걸 내가 만약에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이 땅이 되게 훨씬 더 나니까 이 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계약서를 쓸 거고, 설명을 하려면 이게 왜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여러분이 선택할 때 A 땅이 좋아요, B 땅이 좋아요? 나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지목이 뭐만 다르고 이거? 대고. 이 지목이 뭐예요? 전. 그러면 어느 땅에다 주유소 해야 돼? 상관없죠. 여기서 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목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전 하수인 거야. 지목이 주유소니까 주여야 돼, 유여야 돼? 지목이 주유소잖아요, 지금. 주유소 하려면 지목이 주여야 돼, 유여야 돼? 상관없죠. 그걸 또 주여야지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유는 뭐야, 유는 뭐예요, 유지, 원은 뭐예요? 다 까먹었네, 이거 어떡하니? 지목이 전답 가수원까지밖에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그럼 얘는 지목이 전이냐 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형질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지목 변경 신청 마지막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유소를 했을 때 차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가 들어오려면 진입하는 도로가 요건이 맞는지도 봐야 되는데, 아침에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침에 조사했더니 통행량이 아래쪽으로 되게 많았어. 근데 저녁에 조사했더니 위쪽이 많았대. 그럼 이제 당연히 어디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땅이 훨씬 낫습니다라고 설명할 때 뭐가 더 낫다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가 더 나아요? B가 더 낫죠. B가 더 나은 이유는 주유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오른쪽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기름 넣고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차근차근 나는 일을 다 마치고 오면서 중간에 기름 넣고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매출이 더 잘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위쪽이 무슨 지역이라는 뜻이네? 주거죠, 밑에가.
상업적, 주거지구 상업적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지도상에서 싹 올라와서 보면 요 위에가 주거단지고 밑에가 뭐예요? 상업단지야. 예. 그럼 결론적으로 볼게요. 신도시가 딱 생기면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하고 왼쪽 라인 보면 오른쪽 라인에 주유소가 많아. 지도 가서 봐봐요. 예. 지도,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딱 들어가서 신도시가 들어가는 라인이다. 그러면 그 라인에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쪽 오른쪽 라인에 주유소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이 또 있냐면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도 있어요. 여기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야. 자영업자는 주로 아침에 느긋하게 나오죠. 그때도 또 반대로 여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브리핑을 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여기 지역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자영업자가 많은데 그럼 오히려 반대편이 더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해야지 내가 뭐 의뢰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이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해야 그 사람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더요. 가격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내가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을지 판단할 때 분명히 이쪽이 이제 더 많다는 얘기는 여기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으면 왼쪽이 지금 현재 경쟁이 없죠. 오히려 얘가 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독식하는 거잖아. 예. 어딘가에 모르게 또 하나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때쯤 되면 빨리 권리금 팔고 가야지. 예.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한번 볼까? 이번에는 이제 4개 땅을 드릴 거야. 4개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딱 봤을 때 너무 좋다, 이거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잡으세요. 교재는 다음 주에 아마 책자로 조그맣게 얇게 해가지고 마스터를 찍어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라로 하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 칼라로 하셔도 되고, 네? 칼라로 하면은 4만 원인가 5만 원 오더라고. 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책값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필요하시면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서울에서 복사를 해갖고 오든지 할 테니까 일단 흑백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토지는 제가 강의 해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 자기 거 돼. 왜 자기 거가 되냐면 한 번 딱 들었을 때 그래.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는 순간 이해가 안 돼. 토지가 그래요. 제가 18년을 했는데도 그래. 18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계속 볼 때마다 헷갈려요. 나도. 그만큼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으로 해야 되니까 교재는 좀 갖고 있어야지. 자기 사무실에서 심심하면 좀 보고 순서대로 하라는 거 한번 해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럼 여기 A, B, C, D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D 중에 지금 현재 내가 목적을 드릴게요. 목적에 딱 맞는 땅을 부합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일단 목적을 드릴 건데 단독주택을 하나 질 겁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 부지 하나 알려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내가 살려고 해. 그러면 여기서 자 도로는 몇 미터 도로고요? 4미터 도로고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전부 다 일종 일반 주거로 돼 있어요. 일단 일종 일반 주거면 주택이 우리나라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혹시 아세요? 법상 주택의 종류. 실물을 하나 안 하나 똑같구나 이게. 종류가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어요. 8개. 단독주택 몇 개라? 4개. 공동주택 몇 개? 4개. 그 8개 중에 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뭐 하나 빼고 다 돼요? 아파트 빼고 다 돼. 근데 저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종 일반 보자마자 주택 다 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야. 일단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니까 뭐만 안 되고 아파트만 안 되고 다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단독주택인데 일종 일반 주거라고 했다는 얘기는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 지려고 하는데 다 일종 일반 주거입니다. 면적은 다 200제곱미터예요. 200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60평. 60평.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곱미터 맨 뒤에 이거 지우고 곱하기 3 하면 돼. 맨 뒷자리 지우고 곱하기 몇이요? 3. 200제곱미터니까 얼마? 60평이잖아. 60점 좀 더 올라가는데 그냥 대략 60평인 거야. 그럼 60평 땅인데 A 전대야. 그럼 일단 버리고 시작할 거. 나는 이거 버릴래. 일단 버리는 거 한번 불러봐 주세요. A 버리고 그 다음에 C 그리고 또 D 그리고 다 버리지 그래? 지금 제가 뭐 짓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단독주택 짓는다고 그랬는데 일단 A는 지목이 뭐고요? 전이라서 버리면 안 돼요.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주변에 뭐가 있어야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없잖아 이거. 얘도 도로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A하고 D 버리고 시작해야지. 이거 전이니까 버리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전은 내가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B하고 뭐예요? C야. B하고 C인데 금액이 똑같을까요? 다를까? 다르죠. 왜 달라요? 지목이 다르니까. 지목이 다르니까 거래하는 금액이 다르겠죠.
그럼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 맞냐? 그러면 얘 전을 뭘로 바꿀 때? 대로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비싸야죠. 근데 그 비용만큼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비싸. 왜? 작업을 했잖아, 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 1억이다. 그럼 얘 1억 2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1억 5천에 나와도 팔려. 왜 1억 5천에 나와도 팔려요? 왜? 자, 물어볼게. 지목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알아, 개도. 지나가는 개도. 야, 뭐가 좋아 그러면 그래, 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도 좋아하는 게 되니까 수요자들이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도 이해를 하는 거,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게 전이었다. 누가 그걸 끄덕끄덕 하겠어요? 지목이 똑같은데 얘가 왜 비싸? 이유가 뭔데? 그러면 얘는 이런 것 때문에 비쌉니다라고 설명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겠지만 그게 없으면 못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B도 되고 이제 C도 돼. 왜 되냐?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 안전. 가장 중요한 게 안전. 그럼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 구경꾼이야, 구경꾼. 제일 먼저 뭐예요? 구경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방차. 소방차가 어디로 오기 때문에? 도로로 오기 때문에 도로가 법상 맞는 도로여야 되니까 도로가 어느 법에 맞아야 되는 거죠? 건축법에 맞는 도로여야 되니까 뭐도 가능하고요? 보행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야 돼? 자동차 통행. 그러니까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니까 보행하는 사람을 몇 미터 잡아놓은 거예요? 1m, 1m 잡아놓은 거죠. 자동차는 몇 미터? 2m. 그래서 4m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부분이에요? 지속적 4m야? 지속적 4m야. 근데 저거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할 건데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돼? 너비가 얼마네? 4m네. 그럼 이 도로는 붙어 있으면 몇 미터 이상만 접하면 되죠? 법에서는 2m인데 실무 나가면 2.5는 나와야 돼요. 2m 딱 접혀 있으면 차가 혹시 오락해봤어요? 차 가다가 드래프트 해야 돼. 드래프트 해야 되니까 2m만 접하면 안 돼. 그래서 2.5m 정도가 접혀 있어야 돼요. 건물을 짓다 보면. 그러면 쟤는 조건이 맞으니까 그러면 A 버리고 B 아니면 뭐네 이거? C. B 아니면 C니까 면적은 얼마로 돼 있다? 200제곱미터 60평이죠. 계획관리니까 얼마네? 40%잖아요. 그럼 24평밖에 못 져요. 그러면 저거 버려야 돼.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를 아셔야 돼. 그러면 전원주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몇 평을 제일 많이 짓고자 하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 몇 평? 40평이야. 40평. 보통 40평, 35평에서. 그럼 40평이 나오려면 몇 평이어야 되네? 100평이지, 100평. 계획관리면 100평, 계획관리 아니면 200평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계획관리가 비싸니까 무슨 관리다 진짜 보통? 무슨 관리? 생산관리나 아니면 농림지역에 짓겠죠. 보존관리 안 져요. 그럼 생산관리 아니면 뭐예요? 농림. 그럼 건폐율이 얼마네? 20. 그러니까 200평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농지가 거래될 때 제일 많이 거래되는 평수가 200평에서 250평인 거야.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가 그거면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원주택 40평짜리 짓고 싶은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계획관리는 비싸단 말이에요. 전원주택 지면서 누가 계획관리사? 그죠? 계획관리 버리고 그럼 대부분이 무슨 관리냐면 생산관리 아니면 뭐예요? 농림지역이에요. 대부분 임야겠어요? 농지겠어요? 임야도 괜찮아. 임야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농지다. 그럼 농지면 지목이 뭐겠네? 과수원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럼 농지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가장 선호하는 평수가 200평 정도를 선호를 많이 하는 이유가 300평을 선호하고 싶은데 의미가 없거든. 300평이. 내가 짓는 평수는 몇 평이면 되는데 40평이면 돼요. 그럼 나는 잘 봐요. 건물 지금 현재 40평짜리 질 건데 대지 면적이 지금 현재 X값이잖아. 항상. X에다가 건폐율이 여기 생산관리 농림지역이 몇 프로예요? 20%. 그럼 이게 몇 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40평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0.2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이 2는 4니까 0 올라가니까 200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0평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근데 400평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 취득이 안 돼. 왜 취득이 안 돼? 여러분이 농업인이에요?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게 농지법에 딱 18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농요건 분리농지하고 체험용농이야. 체험용농 한번 따라해. 체험 얼마야? 1000까지만 갔잖아.
그럼 체험은 1000제곱미터까지밖에 못 가져요. 1000제곱미터면 몇 평이네? 302평이야. 그러니까 302평 넘는 거는 취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0평에서 200평 사이가 제일 거래가 많은 거지. 그럼 제일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지. 그럼 1000평짜리하고 200평짜리가 나오면 200평짜리는 평당 100인데 1000평짜리는 평당 80인 거야. 거래가 없잖아. 수요자가 없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지울까? 여기가 도로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1000평짜리가 나왔어. 1000평이고 여기 200평 200평짜리 나왔어. 그럼 어느 게 수요자가 많다고 그랬지 방금 전에? 200평이 수요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200평이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네. 평당 100만 원 내놨어. 그럼 100만 원이면 얼마야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운 걸 했어요. 한 평에 100만 원. 10평이면 1000만 원. 100평이면 1억. 200평이면 2억. 2억이지 뭐. 근데 이게 2억인데 얘 같은 경우는 평당 80에 나온다. 80이 아니라 좀 뭐 90, 99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80으로 계산하면 8억이잖아 저거.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취득하려고 그러는 건 이건데 내 주변에 친구가 4명이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체험 등록을 하려면 아까 얼마까지밖에 못 가져요? 300평 미만으로만 가져야 돼요. 그럼 300평 미만인데 그 200평씩 사면 되겠네. 뭐 하면 돼요? 공동소유하면 되죠. 분할을 전제로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200평씩 하면 되는 거죠. 그럼 200평씩 사서 5명이 사서 나중에 뭐 하면 돼? 분할하면 되지. 분할하게 되면 이건 A 가지면 되죠? 분할하게 되면 얘는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4천만 원 번 거네. 세금 내도 2천원 남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는 방법은 여러 명이서 사는 거야. 근데 마음이 안 맞았을 때 문제죠. 그러니까 분할할 거 전제로 해야지. 무조건 분할을 하겠다, 분할 등기 하겠다 하는 걸 전제로 사야 돼. 아니면 공유해서 파겠다, 택도 없는 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B토지하고 C토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택이 안 돼요. B하고 C하고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선택이 안 돼 지금? 지목 변경하는 드는 비용을 모르잖아. 그럼 얘 개별 공시가를 알아야 되죠. 개별 공시가 알아야 되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넣어볼게요. 그러면 3억 8천이고 얘 몇 억이야? 4억. 그럼 얘 얼마가 더 비싼 거네? 2천만 원 더 비싸죠? 그럼 내가 이걸 대로 받는데 얼마든지 말면 어느 걸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럼 잘 봐요. 개별 공시가가 3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농지를 농지 이외를 쓰게 되면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몇 프로? 30%. 그러면 지금 얼마짜리네 지금? 3만 원에 몇 프로를 때린대? 그럼 3,3은 9천 원 나온다는 얘기네. 9천 원 나오는데 면적이 얼마였어요? 그럼 2, 9, 18이니까 180만 원 나오네. 180만 원. 18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더 싼 거야 얘가? 180만 원만 드리면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다고. 1820만 원 싼 거잖아. 1820만 원 싼 건데 이제 저것만 드냐? 그게 아니라 또 들어가는 게 있죠. 보통 이거 아까 전에 사진 있을 때 얘 뭐였지 아까? 농지였잖아. 그 농지면은 보통 그 건물을 지을 때 도로하고 대지 중에 어디가 더 높죠? 도로가 더 높아 있잖아. 건물 지으려면 뭐가 더 높아야 되는데? 대지가 높아야 돼.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니까? 성토해야 돼. 그 성토하는데 얘가 점프를 했더니 한참 있다 떨어지는 거야. 한 2m 정도 되는 거야. 2m 성토하려면 200루베니까 2m면 400루베가 필요해, 쟤는. 200제곱미터에다가 2m 곱하면 400루베잖아요. 400루베를 갖다 흙을 덮었는데 비용이 4천만 원이 나왔다. 그럼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루베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또 어려운 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제곱미터당 일단 부담금 내는 거는 아셨잖아. 근데 이제 형질 변경하면서 성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토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략적인 계산을 해놔야 이게 더 낫겠다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지금 갭이 얼마 차이 난 거냐면 2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 뭐만 찾으면 돼? 농지 보존 부담금인데 이 땅이 만약에 도로보다 상당히 낮으면 계산을 해야 돼요. 성토 비용을 계산해야 되고 나중에 그 포크레인 가지고 또 정지 작업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추가로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현재 2천만 원은 싸지만 뭐 얼마가 드는지 계산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B하고 누구만 가능했죠 지금? C.
그럼 A하고 D 버렸잖아요. 버렸으니까 이제 B하고 C인데 B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건축이 가능한 이유가 지목이 뭐였어요? 대였어. 근데 얘는 뭐야? 전이니까 일단 농지니까 전용 허가 받아야죠. 그럼 농지 뭐 내야 되고? 보전부담. 그래서 2006년에 대체 농지 조성비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는 조성 원가였는데 지금은 개별 공시가로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그럼 개별 공시가가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몇 프로대래요? 30%. 근데 그 30%가 만약에 5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 5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땅이 개별 공시가를 봤더니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예요. 개별 공시가. 이게 만약에 만 원이다. 1만 원이다. 그러면 30%를 했죠. 30% 때리는 거니까 얼마 나오는 거네? 3천 원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만 원이다. 10만 원이 얼마 나와? 3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 나와야 되잖아. 15원이 아니라 5만 원 나온다고.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5만 원 나와. 아까 얼마가 넘으면 상한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을 넘으면 얼마로 한다? 5만 원이에요. 그럼 조금 비싼 지역 땅은 무조건 5만 원 나오겠네. 근데 우리는 제곱미터당 그러면 바로바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당으로 가야 돼. 평당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다가 3.3 곱하면 되죠. 그럼 5만 원에다가 3.3 곱하면은 16만 5천 원 나올 거야. 그럼 16만 5천 원 나오는 거네. 그럼 이제 결론 나왔다. 여기 보세요. 내가 아까 전에 제일 좋아하는 땅이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에 몇 평 좋아한다고요? 200평인데 여기 평당 100만 원이래. 평당 지금 현재 100만 원이면 몇 억이 들어가는 거죠? 2억에다가 지목을 대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300만 원 또 들어간다는 얘기야. 3,3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또 나가는 거야. 너 지금 또 왜 그렇게 3,300이 나왔니?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평당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16만 5천 원이면 10평이면 얼마? 10평이면 165만 원. 그럼 100평이면 1650만 원이야. 그럼 결론은 100평이면은 1650만 원이네. 1650. 1250만 원. 그럼 200평이면 3300이에요. 33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200평이니까 알파로 3300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이따가 뭐가 또 들어가지 그럼? 성토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야. 성토 비용도 들어갈 거고 공사 비용 들어갈 거니까 2억짜리 땅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 2억짜리가 2억 5천 정도 돼요. 취득세 내야 되죠 또. 취득세 내야 돼. 2억 5천이 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딸랑 2억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다 그럼 작업이 안 되는 거지. 제발 이해되신 거죠? 그럼 일단 최소한 5만 원을 넘으면 얼마를 간다? 5만 원. 근데 5만 원이 1제곱미터당이니까 평당으로 가면 16만 5천이고 나는 상식. 이런 거 모르면 몰상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6만 5천 원 정도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럼 여기 봐보실까? 그럼 여기 1제곱미터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3.3제부터 곱하면 16만 5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일반적으로 평당 16만 5천 원 나온단 말이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서 계산 방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에 몇 프로 때리는 거예요? 30%. 그럼 만약에 200평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계산해 볼게요. 200평이면 몇 제곱미터지? 660이에요. 근데 1제곱미터당 3만 원이라는 거야. 3, 3은 9죠. 9천 원에다가 660 곱하면 594만 원이 나와요. 근데 개별 공시가가 17만 원짜리 땅이면 비싼 땅이지. 근데 여기다 30% 곱했더니 5만 1천 원 나왔죠. 5만 1천 원 나오는 순간 얼마야? 5만 원. 그럼 얘는 무조건 3,300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5만 원 초과했으니까 660에다가 원래 5만 원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평이면 아까 100평일 때 1650이었잖아요. 200평이니까 3,300 써 있는 거라고. 이해되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한 평은 무조건 하나 머릿속에 외우고 가시죠, 오늘. 한 평당 얼마 나와요? 16만 5천 원. 10평이면 165만 원. 100평이면 1650만 원. 200평이면 3,300만 원 나온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됐어.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일단 기존에 있던 농지였었어요. 농지를 없앴어. 없애는 거 우리 전용이죠. 바꿔서 쓰겠다 그러면 반드시 뭐 내래? 직접 돈을 내래. 그 돈 내는 걸 뭐라고 부르고? 농지보전 부담금. 근데 200평인 토지인데 이게 아까 3만 원짜리였잖아요. 3만 원짜리니까 9천 원 나왔었잖아. 9천 원인데 이게 만약에 200평이었으면은 596만 원이 지금 현재 나오는 건데 아까 걔 몇 제곱미터였죠? 200제곱미터였잖아. 200제곱미터였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는 3만 원에다가 30% 9천 원에다가 200제곱미터 곱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80만 원. 그러니까 180만 원이니까 1,820만 원 싸게 구입하는 거 맞는데 이게 성토를 해야 되잖아 이거. 그럼 성토하는 비용까지도 계산이 좀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건데 땅을 봤는데 어머 도로보다 높게 돼 있어. 아싸 가오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임장 갔더니 아싸 이따 높다 괜찮다 이거 이렇게 가야 돼. 땅 보자마자 괜찮은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 저기 땅에다 뭔 짓을 해놓은 거야 막 이래요. 뭔 짓을 해놓은 게 아니라 건물 지려고 작업해놓은 거예요 미리. 예. 그럼 이제 성토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서 흙을 갖고 와야 되죠. 그 흙을 사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저기 어디야 외곽 나가면서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성토하려면은 일단은 전이나 답이 있으면 그 땅에다가 흙을 갖다가 매입하는 이유는 뭐 지려고 보통 하는 거죠? 집 지려고 주로 하는 거 아니면 물 빠진 작업하려고 굽해 주려고 이제 흙을 갖다 덮어서 약간 경사지게서 물 빼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흙이 좀 안 좋아서 뒤집어 까는 거야. 지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에 한번 하는 거. 그리고 농사 짓지 않고 오랫동안 묵은 땅 같은 거는 물이 차 가지고 안 좋으니까 이거 약간 흙을 좀 덮어주는 거야. 그럴 때 한번 이제 우리는 보통 성토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집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 사진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흙 받습니다 써놨죠? 지금 플랜카드 써놓고 흙 받습니다 써놨잖아. 옛날에는 흙 받음 이렇게 해서 팻말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안 보여요 길 가다 보면. 돈 내고 그냥 할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몰래 산에다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이거 갔거든요. 한 30분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흙 받습니다 써 있잖아. 30분 있다 가서 보니까 흙 필요하신 분이더라고. 둘이 만나가지고 쇼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안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똑바른 길로 계속 가다가 30분 뒤에 만났거든요. 그럼 이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흙 받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산 깎다 보니까 흙이 남는데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비용이 있는데 너한테 갖다 버릴게 이거고 버릴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성토 비용이 보통 몇 센치까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50 뭐 아는 게 있는데 입에서 말하기 싫은 거지 지금. 성토가 높이가 50cm 이하면 개발의 허가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한 해 조금씩 49cm 싼 사람도 있어. 2년 지나면 1m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건물 하나 지려고 4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라이. 돈 주는 게 더 낫죠. 차라리 돈 주는 게 낫고 그걸 뭐 허가 안 받고 하는 방법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성토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이게. 그럼 봐보세요. 이만큼 성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흙을 갖고 와야 되니까 뭐죠 이거? 덤프트럭. 엉덩이 드는 걸 덤프트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덤프트럭이 보통 이제 우리 15톤짜리 써요. 15톤짜리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8루베에서 12루베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게 눌렀을 때 한 10루베 정도 들어가. 8루베 정도. 네, 예를 들어서 12루베. 설렁설렁하게 쌌을 때는 한 8루베 정도 쌓여요. 그러니까 중간치 따지면 한 10루베 잡으시면 돼. 루베가 뭐냐면 혹시 요게 정사각형이면 10m 곱하기 10m 하면 뭐지 이거? 10m고 정사각형이야. 10m 곱하기 10m를 뭐 이거? 100. 미터가 두 개니까 제곱미터죠.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면적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요만큼을 쌌어 1m를. 1m를 싸게 되면 부피가 되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 나오잖아요. 그리고 1m 곱하면 뭐예요? 100세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100세제곱미터, 우리 부피 단위잖아, 부피. 저거 이제 100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본말로 해배란 말 들어봤어요? 1해배, 2해배가 제곱미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쓰던 말이 헤이베이인데 헤이베이 이게 된 거야. 그리고 제곱미터를 걔네는 해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일본말로 루베라고 그래요, 루베. 입방메타. 100 입방메타인데 이걸 우리는 루베라고 그래요. 일본 표현을 많이 써서. 얘는 몇 루베가 필요한 거예요? 100루베. 100루베라고 그랬는데 아까 1.5톤 트럭 있어. 15톤 트럭 있죠. 제가 아까 한 차가 몇 루베? 10루베. 그럼 10번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한 대당 5만 원이에요. 50만 원 드는 거야. 이해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토지에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로 흙을 쌓거나 또는 흙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법규가 있는데 대부분 마구잡이를 막 하죠. 마구잡이로 흙을 올리면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소위 보통 우리가 몇 cm까지는 허가 안 받고 한다고 그랬죠? 아까 50cm. 개발의 허가 기준이에요. 50cm 이상 쌀 때는 허가 받으세요.
5cm 이하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의 허가 없이 가능한데 문제는 덤프 트럭을 그럼 몇 대분을 받아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얼마 나옵니다라는 설명 정도 할 정도면 다른 데보다는 내가 더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야. 브리핑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이제. 얼마 나오겠네 이렇게 하는 거랑 공법 시간 안 배웠대. 예. 공법 시간에 배울 시간이 없죠.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가 도로거든요. 근데 도로인데 경사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농활 갈 때 가면은 그 보통 농활 하기 전에 이미 막걸리 먹거든요. 사장님 막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농활하는데 이제 술을 좀 먹었잖아.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뭐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얼굴 깨지고 뭐 이렇게 되는 애 있었어요. 왜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경사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도로면보다 낮으니까 성토해야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금 생산관리 지역인데 지금 현재 지목으로 답이 돼 있었고 면적이 2321제곱미터예요. 면적이. 근데 높이가 만약 1m다. 그럼 곱하기 몇 해야 되죠? 1 해야 되지. 면적이 2321제곱미터인데 이러면은 2321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높이가 이제 1m 정도 된다 여기가. 그럼 이 경사도로 봤을 때 여기 1m 정도 나오면 내가 이제 흙을 쌓아 올리는 높이가 1m가 돼야 되니까 면적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냐면 높이 1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성토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면적을 봤더니 토지 용계 확인서에 2321제곱미터가 나오면 높이 곱해야 되니까 몇 미터 곱하면 되네? 그럼 이제 얘는 부피는 계산할 줄 알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야? 높이잖아.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 아니죠. 정사각형 아니니까 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떻게 생기지? 정사각형 아니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길다란 땅도 있을 수도 있고. 대략 그냥 면적이 우리 나와 있잖아. 토지용계 확인서에 곱하기 그냥 1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면적에다가 높이 곱하면 이제 세제곱미터 루베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뭐 제곱미터를 헤베라고 그러고 세제곱미터를 루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말이라 쓰면 안 되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 2321에다가 높이 1 곱하니까 얘는 2321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아까 10루베가 한 대라고 했죠. 그럼 이걸 뭐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이제 만약에 2321이다 그러면 이거 없다고 치죠 그냥. 그러면 2320이죠. 10으로 나누면 232대가 필요한 거야. 232에다가 5만 원 곱하면 이제 내가 들어간 비용이 나오는 거지. 아무도 아니죠 이거. 일하다가 오셔가지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계약서 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좀 졸리신 건가? 네. 저좀 이상하는데 봐요. 보통 성토할 때 들어가는 게 15톤 트럭을 썼을 때 한 대가 흙을 가득 실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 10세제곱미터인데 이거를 우리 7루베에서 12루베 정도 나오는데 중간 잡은 거예요. 중간 잡으면 몇 루베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루베. 그럼 필요한 대수 계산식은 그러면 내가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232대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10루베에다가 한 대니까. 그러면 이제 성토할 때 몇 대가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232대가 와야 돼. 흙을 갖다가. 네. 그러면 이제 15톤당 5만원, 자, 한 대당 5만원 정도인데 지금 7만원 받는 데도 있고요. 6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협의해야지. 여러 대 올 거면은 6만원짜리 5만원 까야죠. 네. 그래서 232대에다가 5만원 곱하니까 1160만원이 나오니까 아까 그 땅이 만약에 저게 필요하다 그러면 180만원에다가 얘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1200에다가 1300 들어가는 거야, 그거.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장도 해야 되죠. 중장비 와서. 고르기 작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지 작업에 필요한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갈 거니까 성토 비용하고 정지 작업비를 포함하면 매수 금액으로 이제 잡아보면 되는 거예요. 대충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고티처가 뭐야? 영어로 선생님은 티처라고 그래요. 고선생이라 쓰니까 좀 없어 보이더라고. 두 번만 연습하는 거야. 이대로 그대로 한번 연습하면 집에 가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예.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봐봐요. 자, 일단 200평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루베니까 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야 돼요. 200평이라는 말을 딱 들었어. 그럼 660제곱미터죠. 일단 뭘로 바꿔야 돼? 제곱미터로 바꾼 다음에 높이 곱해야 되거든. 그래서 환산한 면적에다 높이를 곱하면 이제 최적이 나올 거야. 루베가 나올 거야. 부피 세제곱이 나올 건데 그 상태에서 10으로 나누면 되지. 10 나누면 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을 구하고 덤프 트럭에서 실을 수 있는 흙의 양으로 나누면 되니까 순서대로 하면 1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할 때 요거 660루베이라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66대가 필요한 거야. 예. 그러면 덤프트럭당 비용을 산정한다라고 해서 15톤 기준 아까 얼마 잡았었지 아까? 5만 원이니까 얘 몇 대 들어갔어? 66대 나왔었잖아. 그럼 66대니까 곱하기 5, 6, 30, 5, 6, 30, 330만 원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200평짜리를 지금 현재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더 나오는 거예요? 33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정지 작업할 때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플러스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대화로 좀 줄이고 해야죠. 점심 먹이면서. 예. 그럼 이제 200평은 뭘로 이제 환산을 하면 되죠. 이제 스텝 1이에요. 그럼 이제 200평은 몇 제곱미터? 그럼 높이가 만약 0.5다 그럼 0.5 하면 되고, 1m다 그럼 1m 곱했더니 660이 나온 거라. 맞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15톤을 아까 몇 누배? 10누배니까 일단 거의 오차 조금 있겠지만 10누배로 잡아야. 그럼 이제 660 10누배로 나누면 몇 대? 근데 우리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잡는데 그냥 대략 이제 5만 원 잡았을 때 330이 나온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어떤 면적이 나오든 뭐만 찾아내면 돼요? 부피만 찾아내면 돼. 부피. 너무 어려워? 뭐 부피가 뭐가 어려워 이게? 근데 한번 해볼까? 네. 토지용계 확인서를 봤는데 이쪽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땅이 나왔어요. 그럼 얘 면적을 찾아야 되죠. 근데 면적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다음 지도 가시면 면적 계산하는 거 있죠. 확대한 다음에 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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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면적 얼마 딱 나와요. 그거 알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제 카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그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항상 이거 쓰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다음 지도 가서 자 여기가 평택 4월인데 밑으로 농지 천지네 이게. 이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까? 자, 이 면적이 지금 현재 합정동 589-18번지인데 이거 안 봐도 뭐죠 이거? 농업진흥지역이죠. 경지정리 잘 된 거 봐서 농업진흥지역이야. 진흥구역 같으세요? 보호구역 같으세요? 당연히 진흥구역이죠 저거. 예. 근데 요거를 내가 만약에 전용을 하겠다 만약에 그러면 면적이 얼마인지 봐야 되니까 토지용계 확인서 뜯으면 면적 써 있잖아. 써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거 한다고요. 여기 보이세요? 면적이라고? 요거 넣고 나왔다. 얼마 나왔어 이거? 3810제곱미터. 3810제곱미터죠. 높이가 1m다 그러면 3810세제곱 루베가 나와요. 그럼 3810이니까 381대 필요하네. 381대니까 380대로 따지면 5만 원이죠. 58에 40, 5, 3, 15, 180만 원, 1800만 원 들어가네. 일단은 1800만 원 들어가면 돼. 근데 너드브라고 보이세요? 봐야지. 이 성토가 돼 있다 그러면은 자 별로 안 높네. 별로 안 높죠.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이게 도로라고 간주해주면 그럼 얘는 건물 지을 때 뭐 들어갈 게 없잖아. 그리고 국어인데 여기 도로까지 빼놨네. 그거 좀 더 해가지고 하면 집 질 수 있죠 만약에. 근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농가주택하고 뭐죠? 농업용 창고 이런 거 아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저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창고를 짓든지 뭐 하든지 그때 생각하겠죠. 근데 얘는 그렇게 낮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겠죠. 1m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했어요 지금. 집에 가서 이제 먼저 하면 돼. 자 이제 성토작업 유의할 사항이 뭐냐면 얼마 비용을 지불할 거냐, 흙이 좋고 나쁘냐, 운송비 인근에 흙이 나오냐, 또는 운반 지역 운송거리가 뭐냐. 운반비가 그 흙이 나오는 지역이 되게 멀면 가격이 더 비싸져요. 가까운 데서 받아와야 돼. 그리고 주변에 흙이 나오고 가져다 올 데가 없으면 좀 가만히 있다가 누가 저쪽 갔더니 개발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가가지고 그 흙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버릴 건데요? 그럼 저 주시면 안 돼요? 가져가세요. 그럼 그때 갖고 오면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흙 받은
필요하신 분 막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보면 돼. 차 타고 다니면서 커피 먹으면서 그것만 보는 거야. 나오면 이제 전화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그 장비 대금이 또 있어요. 포크레인 와가지고 이제 싹 롤로 밀어야 되잖아요. 정지 작업해야 돼. 흙이 이제 그 약간 탄탄하게 돼야지 건물 질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수까지도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땅이 딱딱해요, 말랑말랑해? 딱딱하죠. 공사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해빙 기계가 되면 이게 그 덤프 트럭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부분 앞사발이라고 그래. 걔가 들어가다가 팍 도는 거야. 그래서 공사할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이 너무 젖어 있으면 나중에 작업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논바닥이 좀 얼었을 때 작업하는 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논바닥에 이제 물이 좀 얼었을 때 그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누가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하신 거야. 자, 고 교수님, 여기 제가 바다구 논이 있는데 2,0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도로와 깊이 차이가 4m입니다. 버리세요, 저거. 네. 4m래. 점프하면 한참 뒤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거. 네. 저야 뭐 금방 떨어지죠, 돼지라. 네. 4m인데 용도 지역이 무슨 녹지로 되어 있네? 자연 녹지인데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질문한 거야. 뭐 얼마 비용, 성토 비용 들어간 물어봤죠. 성토하는 서류 절차랑 트럭 한 대 흙값과 흙의 양을 나타낸 단위 세제곱 루베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그럼 전체적인 비용 얼마 들까요?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물어본 걸 자기가 이제 브리핑 하려고 물어본 거겠지. 그럼 제가 뭐 저 돈 받고 가르쳐 줄 일은 없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200평이라고 그랬죠. 아까 2,000평이죠. 그럼 여기 2,000평을 뭐 제곱미터로 환산해야 되죠, 우리. 그러니까 여기다 몇 곱하면 되죠? 3.3 곱하면 6,600제곱미터 나오죠? 네. 그럼 요 6,600제곱미터의 높이가? 그럼 곱하기 몇 하면 되네. 그럼 이제 26,400 루베가 나오는 거예요. 네, 15톤 덤프차가 아까 8루베, 9루베, 10루베인데 8루베로 계산해도 돼요. 보통 이제 계산하기 편하려고 10루베로 한 건데 흙을 그냥 꾹 담았을 때는 이렇게 12루베인데 12루베까지 보통 이제 대충 그냥 흙만 덮거든요. 덮다 보면 8루베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8로 만약에 소극적으로 만약에 계산했다. 그럼 운반할 수 있다 그러면 8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제 몇 대? 3,300대. 그럼 비용은 주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사이인데 쇼부 봐야죠. 그래서 주변에 토사가 좀 많이 발생되는 터프하기 현장, 뭐 아파트 같은 데나 상가 같은 데 막 공사하는 장이면 그 흙을 가지고 오는 차 한 대당 10,000원 내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성토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쉽게 만나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몇 곱하면 되는 거야? 3,300에다가 곱하기 몇 하면 돼? 5만 원. 5만 원 하면 되지. 그럼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자, 3,300대 필요한 건데 한 대당 5만 원으로 간주했을 때 그럼 이제 1억 6,5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성토 비용만. 제가 아까 4m는 버리라고 그랬잖아. 왜 버리라고 했는지 알겠지 이제. 근데 저게 만약에 4m가 아니라 1m였다 그러면 4분의 1로 줄겠네요. 그때는 이제 좀 할만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임장 가가지고 땅이 너무 낮으면 이건 좀 성토 비용 너무 많이 나고 했는데 면적이 크다 그러면 더 나올 거 아니야. 면적이 작으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서 현재 정지 작업 나중에 포크레인 비용도 추가로 좀 알파 들어갈 거다 정도 말하면 되는데 현재 요거 뭐처럼 보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농지죠. 농지인데 지금 현재 운정 뭐라고 돼 있어요? 택지 개발 사업 지구잖아. 그럼 얘네는 이제 싹 밀어서 이제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흙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도시는 흙을 갖고 오려면 어디선가 흙 갖고 오는 비용만 몇억 나와, 몇십억 나와 이거. 그럼 어디를 끼고 가는 게 맞겠네? 그래서 이제 신도시 만들 때 임야를 좀 껴가지고 지정하는 거야. 그 임야 나오는 흙을 갖다 덮어야 되니까. 여기 3운정지구인데 타주감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예요. 지금 현재는 뭐였는데? 농지잖아. 농지능지역이에요. 여기 풀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예정에다가 여기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보이면 여기 낮죠. 그래서 임야 이거 깎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흙 덮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흙 갖다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농지다 보니까 좀 낮아서. 그래서 요만큼 보니까 일반 택지보다 되게 낮죠. 이 전체 면적을 더 덮으려면 얼마나 땅이 많이 필요하겠어, 흙이. 그래서 저 면적 전체를 다 덮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임야를 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 갖고 이제 설명하면 이해되실 거야. 여기 했던 거. 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토지 전원주택 짓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뭘 짓고 오려냐면 300평짜리 땅인데
지금 40평짜리 집을 짓고 싶대요. 대부분 몇 평을 제일 선호한다고요? 40평 선호한댔어요? 그럼 자, 형질 변경할 때 이 땅이 싼 땅이면 상관이 없는데 비싼 땅인 겁니다. 그럼 얼마만 형질 변경하면 되지? 아니, 내가 지금 현재 땅 소유자인데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300평 땅인데 이 땅이 개별 공시가 비싸요. 비싸면 5만 원이잖아. 비싸 5만 원이잖아. 그럼 100평이면 1650이고 200평이면 3300이고 300평이면 3300에다가 1650 더해봐. 네, 해줄게요. 3300만 원에다가 1650만 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이잖아.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300평을 다 전용하면 5천만 원 나가고 200평만 하면 3300 나가고 100평만 하면 1650 나가는 거야. 돈 1000만 원이 우습지가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40평짜리 집 짓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를 형질 변경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냐 이게 물어본 거야. 몇 평만 형질 변경하면 돼요? 아니, 나한테 뭐 하나 물어봐줘야지. 어? 그렇죠. 용도적이 뭐냐고 물어봐줘야지. 다시 할게요. 이제 분위기 좋아졌어. 이제 좀 아는 거 나왔어. 자, 갑니다. 자, 이제 300평 땅인데 40평짜리 집 짓고 싶은 사람이 형질 변경 하겠다는 거야. 땅값이 되게 비싼 지역이랍니다. 그럼 몇 평이면 형질 변경하면 되죠?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 생산관리가 이제 기억나지, 이제. 건폐율이 몇 프로니까? 20%. 20%면은 200평만 하면 되네. 100평에 20평이니까 200평 하면 되죠? 그럼 3,300 들어가는 거네. 그럼 이제 1,600만 원 세이브 되는 거지. 내가 어차피 살 거면. 내가 그래도 살 건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땅값이 되게 쌌던 거야. 개별 공시가 낮으면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이면 3,000원이죠. 3,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럼 평당 1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100평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많이 해봐야 30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 그때는 다 하는 게 낫죠. 그게 땅의 개별 공시가 얼마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판단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할 때 농지적 해야 되는 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20%니까 200평에다가 20% 하면 40평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 300평 중에 200평만 농지적 허가를 받고 부담금도 200평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싼 땅이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 1만 원짜리면 30%면 3,000원이잖아요. 그럼 3,000원이면 660 해봤자 198만 원,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해봤자 300만 원이잖아요. 그때는 다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비싼 땅이라면 그렇게 안 하고 쪼개야지. 쪼개서 왼쪽 200평, 잠깐만. 도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요. 도로가 밑에 있으면 이렇게 쪼개는 게 맞아? 옆으로 쪼개는 게 맞아? 맞죠? 이렇게 잡으면 또라이 되는 거죠? 맹지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해야지. 맹지 안 되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건물 짓고 오른쪽은 이제 왼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지. 여기는 그대로 전이죠. 그럼 만약에 100번지였다 그러면 100번지, 100-1번지 난 이 필지 소유자가 되는 거고. 지목이 다르면 합병 못 하니까 분할해야 되잖아요. 난 이제 두 필지 가진 사람인데 이거는 어차피 주차장이나 뭐 깻잎 같은 거 심어놔야죠. 그래서 나중에 팔 때 나중에 여기가 비싸게 받고 싶다. 그때 이거 형제병 해놓은 게 낫죠. 형제병 해가지고 해도 더 비싸게 받을 거냐. 근데 내가 계속 살 거다 그럼 굳이 할 필요 없죠. 내가 계속 살 거면 재산세만 많이 나오잖아. 지목 대로 바뀌면. 그러니까 나는 이 상태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형제 변경을 1년 전에만 하면 돼요. 개별공시가 반영하는 거 1년 전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전원 때 지을 때 형태야.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요 토지 분할인데 잠깐 쉬었다가 요거 관련된 거 여기 있다가 분할하는 거 잠깐 볼 테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바로 이어서 할게요.